대구시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지만 자칫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대입 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은 새 교육 정책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든 법인을 두고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대구시 국장을 대표로 내정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법인 설립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녀 돌잔치를 열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 잔치를 치러야 할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업체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위약금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만든 대구 관광뷰로가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있는 대구시 국장을 대표로 내정해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이 공적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단법인 형태를 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설립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법인을 만들었는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대구 관광뷰로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나 직원 10명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사업비 등 올해만 28억 원의 예산을 대구시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산하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구시의 관광 업무를 대리하는 위탁기관으로 돼 있지만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는 인바운드 여행사 지원, 통합 홍보 마케팅, 관광상품 개발과 연구조사에 이르기까지 대구시 관광과의 업무 상당 부분을 도맡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아닌 사무를 위탁받는 주요 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의회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확실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무를 위탁한 게 불법이고 무효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한 법률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구시가 만든 사단법인 대구 컨벤션 뷰로의 경우 해당 법에 명시된 국제회의 전담 조직을 컨벤션 뷰로로 특정해 지원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관광뷰로의 경우 대구시가 관광 전담 조직이라며 조례를 개정해 법인을 만들었지만 근거로 삼은 관광진흥법에는 관광 전담 조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부족한 조직에 대구시가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과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했고 대구시장에게 관광 전담 조직을 마음대로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명문화한 것입니다. 법인 설립의 법적인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대구 관광뷰로.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혹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최근 대구에도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장의 낙하산 논란이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청문회를 맡게 될 대구시 의회가 미온적이어서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환경공단,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설공단 등 4곳이 대상이고 대구의료원을 포함시킬지는 협의하는 중입니다. 이로써 대구시는 전국에서 10번째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첫 대상자는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대구시장의 최종 선임이 끝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하지만 정작 대구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공고를 낼 당시 인사청문회를 공지하지 않았던 만큼 다음으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공고도 하지 않고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할 것인지 요거를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권영진 시장 공약이라며 갑자기 발표한 대구시의 의도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뤄지게 되면 첫 인사청문회는
지방선거 직전인 내년 2월로 넘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 파행을 거듭하는 대구시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한통속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며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야죠. 바로 시행을 해야 되고 대구시에서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행정을 저는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를 두고 검증 능력이 떨어질 경우 비난만 떠안게 될 것이라는 손익계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기를 오는 15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한 도의원의 예정됐던 도정 질문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집행부인 경상북도가 회유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도의원은 본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A 도의원이 준비한 도정 질문은 전망이 불투명한 경상북도의 새마을 운동사업과 도 산하기관 급증 사례를 들며 1년 남은 김관용 경북지사 체제에서 갈무리하고 도정 방향을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정 질문 질의서가 완성돼 본회의에서의 실제 질문만 남은 상태였지만 도정 질문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도의원 본인이 준비가 덜 돼 취소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경상북도에 민감한 내용이라 경상북도에서 회유했다는 말이 흘러나올 뿐 A 도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회유가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 이거 빼주소, 이건 해주소, 그지? 공무원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 경상북도의 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내려놓은 꼴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에서든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경북 도정이 어떤 그 변해되는 시점에 도정을 점검하지 않는 도의원들은 이제 그 의무 해체로 보여집니다. 도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지방정부와 도민의 눈과 귀를 스스로 막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계속되는 한 지방 분권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자녀 돌잔치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잔치를 치러야 할 식당에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는 통보를 해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업체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딸의 돌잔치를 9일 앞둔 지난 8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2달 전에 예약한 뷔페 식당에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으니 돌잔치를 다른 곳에서 하라고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생일을 치르려고 이제 초대장까지 다 보냈는데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일성부터 시작해서 뭐 MC 부분까지 싹 다 해놨는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장소를 못 잡으면 저희는 돌잔치를 못 하게 되잖아요. 돌잔치나 고희연 등을 이 식당에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3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측은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됐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장소를 알아봐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짜가 조금 급박한 사람들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다른 쪽으로 담당자가 예약을 잡아가지고요. 돌잔치가 아예 취소가 아닌 그쪽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해드리려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업체가 행사 예정일로부터 2달 안에 일방적으로 해약했다면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업체 과실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2개월 전 이후라고 하면은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소비자 위약금만 명시돼 있고 업체 과실로 인한 위약금은 언급조차 안 돼 있습니다.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식당 측은 위약금을 주지 않고 있고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교육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대통령 공약인 대입 전형 단순화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이 현실화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학부모들은 현행 교육 정책은 물론 새 정부가 도입하려는 정책에도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대입 전문 학원이 지역 고등학생 학부모 283명을 상대로 대학 입학제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현행 73.7%인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이 너무 높다는 대답이 91.8%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정시에 적절한 모집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5대 5가 45.1%로 가장 많았고 수시 3, 정시 7이 22.5%, 수시 4, 정시 6은 21.8%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가 대학 입시를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공약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방 학생이 어떻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85.4%가 불리하다고 답했고 유리하다는 답변은 10.3%에 머물렀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변별력 약화를 우려해 반대한다가 65.6%로 찬성 15.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결국은 각 대학에서 심층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대입 단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교육정책 확립 과정에서 불안감과 지방차별을 호소하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노승권 대구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고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는 검찰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출신의 노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을 맡았고 최근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 참석해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전 정비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 직원들이 맡고 있어 안전성의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하청업체들이 원전 정비 인력을 빼내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막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원전에서 정비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이상하게도 원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하늘원전뿐만 아니라 제지공장, 화력발전소 등 원전과 관련 없는 작업장 10여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한수원 하청업체가 정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원전 노동자를 다른 곳으로 파견해 전혀 다른 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들이 하늘원전에서 일한 한 달 평균 상주율은 56%에 불과했고 42%인 날도 있었습니다. 노조는 이 업체가 한정된 인력으로 인력 돌려막기를 하면서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인건비를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이 파견을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쌈짓돈을 회사는 챙기면서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를 하청에 맡겨 직접 책임지지 않은 채 이들 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방치한 한수원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한수원은 원전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정비 경비 업무에 대한 원청의 직접 고용을 반드시 이뤄야 된다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예비 인력을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노사 간에 협의된 발전설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인원 약 160% 이상을 상주시켰으며 이 여인력으로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전 종사자까지 다른 사업장에 마구 투입하는 원전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농업기술원 이전 후보지가 상주, 예천, 의성군 세 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오는 29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입지를 선정하면 내년 부지 보상과 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착공해 2021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상주 인원이 500명이 넘고 경북농업 최고의 R&D 기관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해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부터는 25일까지 2주 동안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금지돼 있지만 AI가 중간 유통 상인들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식품부가 유통 금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어제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제주와 부산, 전북, 경기 등 11개 시군 21곳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 등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최근 성주 골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헬기 소음과 총소리, 레이더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드 배치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입 장비를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한미 군당국이 지난 8일 사전 공지도 하지 않고 군사훈련을 하면서 10여 차례 총을 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구미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른바 부름콜 운행을 지원하는 광역이동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광역이동 지원센터는 그동안 시 군별로 운영해오던 콜센터 업무를 도 권역으로 광역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도내 1, 2급 장애인의 교통 약자 수는 36,800여 명인데 구미와 영주시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름콜 서비스가 실시되고 점차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